472페이지 동시이행 항변권 가겠습니다. 동시항변권. 자, 동시이행하는 것은 쌍무계약의 특질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도금 줄 때하고 잔금 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중도금 줄 때는 매도인은 변제기 도래했을까 도래하지 않았을까요? 매도는 줄 게 없습니다. 자, 중도금 줄 날짜가 오면 매수인만 변제기죠. 그죠? 자, 이때는 동시행 관계가 아닙니다. 이거 무슨 관계가 아니다? 동시행 관계 이단이다? 아니다. 자, 이때 쓰는 말이 뭐냐면 이 변제기에 있는 이 사람을 갖다가 뭐라면 선이행 의무자라는 말을 씁니다. 뭘 쓴다? 선이행 의무자. 이 사람은 지금 이행할 게 아니죠. 나중에 후이행 의무자. 자, 그러면 선이행 의무자는 항변권이 없습니다. 달라고 했을 때 항변권이 있을까 없을까? 없죠. 선이행을 약속한 사람은 이행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겠죠. 그럼 선이행 의무자가 만약에 뭘 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으면 자, 어떻게 될까요? 네, 바로 뭐에 빠진다? 이행지체이다가 된다는 겁니다. 뭐 된다? 이행지체이다. 그래서 이행체가 되면 우리가 이제 지연이자가 붙기 시작합니다. 뭐가 붙기 시작한다? 지연이자 붙고요. 자, 그럼 이거 이제 비교할 게 뭐냐면 그러면 잔금 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잔금 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잔금 때는 누구도 변제이고요. 자, 갑은 뭘 줘야 될까요? 갑은 각종 등기 서류를 줘야 됩니다. 교배되겠죠? 을은 뭘 줘야 됩니까? 잔금을 교배되겠죠. 그러면 갑도 뭐가 되고요? 갑도 뭐가 되고 변제기가 되고 누구도 변제기다. 을도 변제기가 됩니다. 자, 이때는 무슨 관계가 있다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이단이다. 관계이다. 그러면 이때는 선이행 후이행 의무가 없는 거죠. 그럼 갑도 무슨 권이 있고 갑도 무슨 권이 있고요. 갑도 항변권이 있고요. 누구도 항변권이 있다. 이쪽도 항변권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항변권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항변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항변권 있는 사람은 자신의 채무를 뭐 하지 않아도 이행하지 않아도 항변권 하면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자체 뭐요? 그 자체 항변권을 주장하지 아니해도 그 자체 체체만으로 이행 지체 책임 면제 받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동시항변할 때 가장 핵심적인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뭐가 있는 사람은요? 항변권 있는 사람은 자신의 항변권을 뭐 하지 않아도 주장하지 않아도 그 자체만으로 이행지체 책임 면제받습니다. 그러면 동시에 항변권 볼 때마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동시행이 뭐죠? 너변, 나변. 글자 보세요. 글자가 뭐예요? 글자가 뭐죠? 글자하고 무조건 대화하는 거예요. 동시행 항변권. 그러면 동시행 관계는 어떤 겁니까? 갑도 변제기고 나도 변제기일 때 동시행이죠. 그럼 서로는 무슨 권이 있는 거예요? 항변권이 있다는 얘기죠. 이걸 제가 뭐라 해요? 너변, 나변. 그러면 갑은 뭐가 아닌데 변제기 아닌데 을은 변제기라면 이건 무슨 관계가 아니다. 이건 동시행 관계가 아니죠. 이때 쓰는 말이 뭐야? 변제에 있는 사람 뭐라 하는 거예요? 선. 이 사람 뭐라 한다? 후. 선 이의무자는 무슨 권이 없다. 그러면 펼치지 마시고 시험에 나올 거 아니에요. 다음 중 동시행 항변권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거 틀린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때 평상시 이렇게 연습한 사람 어떻게 연습? 글자에 다 있는 거예요. 뭐든 그래 동시행 갑이 뭐가 있고요. 변제기가 을도 변제기다. 그럼 서로 무슨 관계니까? 서로 무슨 권이 있는 거예요? 항변권이 있겠구나.
근데 한쪽은 변제기가 아니고 을은 변제기단 말이야. 그 무슨 관계가 아니다? 그러면 먼저 이행을 약속한 사람이건 나중에 이행 약속한 사람입니까? 그러면 선 의무자는 무슨 권이 없다? 항변권이 없다. 그러면 항변권 없다, 있다. 항변권이 있으면 뭐라고요? 그 자체만으로 이행지체 책임 면제받지만 뭐 없는 사람이, 항변할 거 없는 사람이 이행하자면 바로 이행지체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쌍무계약에 동시 이행하고 채무불이행하고 뭐하고 이행지체하고 묶으라. 쌍무계약에 위험부담하고 채무불이행에 이행불능으로 묶으라. 그게 딱 정립이 되면요, 계약법 자신 있게 나갈 수 있습니다. 책 들어가면 정신이 없거든요. 그럼 먼저 동시행할 때는 항변권 할 때 먼저 뭐부터 찾는다? 이행지체부터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470 넘겨보세요. 476페이지 몇 페이지요? 476페이지 가시면 거기 핵심 체크 동시항변권 효과 행사 효과 밑에 보면 실체법상 효과 있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 이행지체 책임 면제. 그게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그걸 박스하시고 그걸 읽으세요. 그게 뭐라 했습니까? 항변권 존재만으로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동시항변권을 행사해야만 지체 책임을 면하는 것이 아니다. 아까 이 말을 제가 어떻게 줄여드렸죠? 아까 기억나세요? 항변권 그 자체 이행지체 책임 면제입니다. 네, 그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시작하면 될 것이다. 자, 그럼 보세요. 페이지 473페이지 갑니다. 몇 페이지요? 473페이지 가시면 동그라미 2번이 있습니다. 상대방 채무가 뭐에 있을 것? 변제기에 있을 것. 즉 나도 변제기, 너도 변제기 있을 것. 그런데 기억의 원칙, 상대방 채무가 아직 변제기에 있지 않고 자기 채무만이 변제기에 있는 자. 보세요. 저쪽은 변제기가 아니라고 그랬죠. 나만 변제기죠. 그때 뭐라고 해놨습니까? 선이행 의무자는, 그죠? 원칙적으로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따라서 항변권 없는 선이행 의무자는 이행하자면 뭐에 빠진다? 이행지체에 빠집니다. 따라서 선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뭐 할 수가 없다? 항변할 수가 없죠. 항변권 없다. 그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항변할 기회를 주는 경우도 있다. 그것이 밑에 보시면 예외적으로 거기 A입니다. A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 이행 의무, 이행지체 중 상대방 채무 변제기 도래한 경우 선 이행 의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고 지체하고 있던 중 중도금을 주지 않고 있다가 상대방 매도인 채무 변제기 등기 서류 교부가 도래한 경우 상대방 청구에 대해서 선 이행 의무자는 항변권을 뭐 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설명드리냐면요.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관련 판례가 있습니다. 무슨 판례? 자, 그럼 바로 설명드릴게. 보세요. 뭐 주지 않고, 보세요. 중도금 주지 않고, 그죠? 그리고 뭐도 주지 않고, 잔금도 주지 않고, 점점점점점점점 현재까지 왔다 그 얘기입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현재까지 온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특징이 있습니다. 뭐도 안 주고, 중도금도 안 주고, 잔금도 안 주고 현재까지 왔다. 그러면 잔금 줄 때하고 뭐하고는 등기 서류는 무슨 관계죠? 등기 서류는 동시행 관계죠? 그럼 이렇게 합니다. 네가 뭘 안 주니? 잔금을 안 주니? 나도 등기 서류 못 줘. 안 주면 나도 못 줘. 안 주면 못 줘. 이렇게 왔단 얘기죠. 그렇고 뭐라고 하죠? 뭐라면 매도인이 그러나 너는 여태까지 뭘 안 줬으니? 중도금을 여태까지 안 줬다. 그죠? 그래서 A부터 현재까지 다
중도금 안 준 건 전부 다 뭐다? 이행지체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법원에 갔더니 판사가 뭐라 한다? 다 이행지체가 아니란 얘기예요. 어디까지만 지체로 본다? 여기 잔금 줄 때까지 여기까지만 보고, 여기까지는 뭐고요? 이행지체의 문제로 다루지. 어디는 잔금 지급 이후부터 못 준 중도금 뭐가 아니다. 이거는 뭐가 아니다? 이행지체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어디 태도? 판례 태도. 즉 등기 서류와 등기 서류 주는 날짜에 잔금 걸리고 뭐 걸리고 중도금 걸리고 지연 손해금 걸린다는 얘기예요. 이 세 가지하고 이거하고 무슨 관계다? 동생관계. 그러면 그림상 이렇게 있죠? 그냥 말로 할게요. 중도금 안 주고 잔금 안 주고 현재까지 왔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잔금 안 준 건 지체가 아니죠. 그죠? 그러면 중도금 있죠. 그럼 중도금은 어디까지만 지체예요? 중도금 안 주다 잔금 전까지만 지체고 잔금 기준 이해 못 준 중도금 뭐가 아니다? 이행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474페이지에 있는 판례 있죠. 네? 별표 여러 개 놓고서요. 열심히 읽으세요. 판례가 이해가 되면 다른 것도 이해가 됩니다. 이해하는 척 해봐야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대부분 수험생들이요. 열심히 공부하는데 효과적이질 못해. 효과적이지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교수님 합격할 수 있냐고 물어봐. 그러면 하라는 대로 할 건 물어보면 따라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기출문제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기출문제 거기 정답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기출문제 정답 보시고 기본서 몇 페이지에 있는지 찾아가서 거기다 확인해 놓으세요. 기출문제에 있는 정답 있잖아요. 그 기본서 몇 페이지 나서 표시해 놓고서 몇 회 출제했다고 적어 놓으시라고요. 그렇게 계속 반복하세요. 그러면 뭔가 보일 거예요. 민법은 특히 기출문제 정답이 있어요. 공부를 순서는 원래 기본서 충분히 듣고 그 다음에 뭐요? 또 뭐 이것저것 듣고 그 다음에 나중에 문제 푸는 게 맞는데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역으로 하라. 역으로. 기출 문제를 먼저 풀지도 마. 거기 풀어봤자 상처만 받아. 문제 풀지도 않는데 그때는 뭐야? 그냥 정답 해설 있잖아요. 정답만 보고 그 페이지 찾아가. 그래서 계속 찾다가 나중에 다시 와가지고 이제 뭐야? 아까 안 했던 지문들 있죠. 그 지문들이 몇 페이지 또 찾아가. 계속. 처음에 뭐만 찾아가세요? 정답만 쭉. 왜? 빨리 가봐야 되니까. 이해할 생각 없어. 제가 쭉 찾아가서 계속 기본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건 20일에 이건 22에 계속 표시해. 그거 다시 돌아와 가지고 1, 2, 3, 4 안 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거 다시 찾아가서 연습하세요. 그러면 저절로 실력이 늘 거예요. 합격할 거라고요. 믿습니까? 아니, 시험 끝나고 봐요. 이제 공부 안 되니까 뭐 모의고사 여거저거 그냥 엄청 사드릴 거예요. 그러면 항상 하세요. 모의고사 같은 거 점수 연연하지 마시고요. 모의고사 정답 있지. 기본서 찾아가. 거기다 표시해놔. 그러면 기출 문제를 먼저 해놨죠. 그 다음에 어떤 모의고사 갖다 놔도 가서 계속 단번 확인하세요. 시험 점수 연연하지 마세요. 찾다 보면 나중에 풀이가 돼. 나중에 9월달 가서 원 없이 문제 풀어요. 원 없이 문제 푼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기본을 다지세요. 기본. 항변권 그 판례 꼭 기억하십니다. 중도금 안 주다 잔금 기일이 왔죠. 잔금 주는 날 어차피 등기 서류와 동생관계 들어가니까 등기 서류, 잔금, 중도금, 지연 손해금이 그때부터 무슨 관계? 동생관계 들어간다는 거. 네. 그래서 원칙은 항변권이 없지만 예외적으로 지금처럼 선 이행 의무자가 이행 지체 중 상대방 채무도 변제에게 도래하면 이제 그때부터 무슨 관계 들어간다? 동신관계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매도인이 이자 놀이를 하고 싶었으면 무슨 놀이요?
이자 놀이 하고 싶었으면 머리가 좋았으면 등기 서류를 던져야지. 만약에 이 사람이 등기 서류를 만약에 던졌습니다. 만약에 잔금 안 주죠? 잔금 안 주면 뭐예요? 이행. 이것도 다 이행시가 된다고 전부 다. 여기서 뭐만 넘겨줬으면 등기서 넘겨주는 순간 잔금 안 주 지체 아니요? 이것도 지체 다 지체해서 돈놀이 해주면 이자놀이 했을 텐데. 근데 뭘 안 줬으니 여기서? 안 주니까 안 주고 이게 이행지체가 아니죠 이게. 그럼 잔금도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 지체가 아니라는 거지. 요 영역은 전부 다 뭐가 아니다. 됐어요? 그 판례 꼭 좀 기억하시고요. 즉 예외적인 거 첫 번째 거 설명드린 거고요. 두 번째 거는 불안의 항변권이 있습니다. 무슨 건요? 불안의 항변권은 선이행을 약속했지만 뭔가 찜찜할 때 보세요.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을 받았어요. 계약금하고 중도금조로 많이 받았어요. 근데 중순 때 갑이 소유권을 누구한테 이전해주고 소유권 이전을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을로부터 뭐 받기로? 잔금 받기로 약속한 거예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 때 이 날짜를 보게 되면 갑은 무슨 기예요? 갑은 변제기 맞아요? 을은 변제기 아니죠? 그럼 이 사람 무슨 의무가 있는 거예요? 선 의무가 있고 이 사람은 나중에 주는 거 아니에요? 나중. 그죠? 근데 선 의무자가 소유권 넘겨줘야 되는데 이 을이 이 중간에서 파산했다는 거예요. 뭐 했다고요? 파산하면 나중에 잔금 준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이 갑은 찜찜해 안 찜찜해 이거? 찜찜하잖아요. 즉 불안하잖아요. 불안하잖아. 불안할 때는 뭐 할 수 있다는 거다? 뭐 할 수 있다? 항변권 던져도 좋다 그 얘기예요. 그게 무슨 권? 불안의 뭐다? 항변권. 그래서 선이행을 약속한 자는 원칙적으로 항변할 권리는 없지만 예외적으로 두 가지 경우가 있었다. 뭐? 중도금 안 주고 잔금 안 주고 현재까지 왔을 때 그죠? 잔금 주는 날짜 등기 서류와 어차피 무슨 관계니까? 동생 관계니까 등기와 잔금과 중도금 그때부터 무슨 관계다? 동생 관계로 인정한다는 것. 두 번째, 불안할 때 찜찜할 때 항변권 있다. 그러면 항변권 있으면 여러분들 뭐가 아니다? 이행 지체가 아닙니다. 자, 그럼 우측에 475페이지 가시면 3번 동시이행 항변권 효력이 있습니다. 자, 거기 2번 당연효란 말이 있어요. 무슨요? 자,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겁니다. 기억, 항변권을 가지는 채무자는 비록 이행계 뭐하지 않더라도 이행하지 않더라도 채무 불이행 즉 뭐가 되지 않는다? 이행 지체가 되지 않습니다. 니은 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시에 책임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동시항변권을 행사해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죠. 그럼 다시 한번 해봅시다. 여기다 항변권 그 자체 항변권 그 자체 이행지체 책임 면제 절대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그게 동시항변권의 키워드. 네, 다음 페이지 넘기시고요. 다음 보충학습 들어가서 항변권 적용 확장이 있습니다. 477페이지 판례가 부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례가 뭐하고 있는 것? 항변권을 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 첫 번째가 변제와 채권 증서 반환 477페이지 4번의 맨 밑에 1번 두 번째 거 근당권 실행한 경매가 무효가 된 경우 채권자가 낙찰자에 부담하는 배당금 반환 채무와 낙찰자가 채무에 부담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의무. 다음 편 넘겨보세요.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 말소와 보증금 반환 의무 세 가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채권 증서와 변제 얘기입니다. 채권 증서에다가 차용증 하나 적어 놓으세요. 무슨 증? 차용증. 자, 돈을 빌려주면서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차용증을 써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돈 10억을 빌려줍니다. 돈 10억 빌려주면서 을이 차용증을 작성해서 그죠? 갑한테 교부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돈을 빌려 쓰다가 돈 갚으러 나올 날짜에 을이 갑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뭐 갖고 나와라. 네? 아니, 내가 쓴 차용증 있잖아요. 차용증 갖고 나와라. 나는 뭘 갖고 나갈 테니까. 돈 10억 갖고 나갈 테니까. 그러면 이 차용증 교부하고 네? 10억 변제는 네? 10억 변제는 무슨 관계다? 동생 관계다 이 얘기예요. 누구 주장? 을. 근데 갑이 집에서 차용증을 잘 보관을 해놨는데 아무리 찾아도 차용증이 없는 거야. 차용증을 찾아야 못 찾아요, 갑이. 이게 안 보여, 이게. 못 찾는 거예요. 못 찾아, 이걸.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가서, 야, 차용증이 없는데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우리 뭐라고 그래요? 차용증 교부와 이거는 이것도 변제기고 이것도 변제기니까 무슨 관계니까? 동생 관계니까 너 못 찾아올 때까지 차용증 갖고 올 때까지 돈 못 주겠다. 이렇게 을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차용증이 없어. 어떻게 이거? 그러면 영원히 돈 못 받는 얘기네. 아니, 지금 이 사람 얘기는 그렇다는 얘기 아니야, 지금. 그래서 법원에 갔더니 판사가 뭐라 하면 차용증 교부와 돈 갚는 건 무슨 관계가 아니다. 이건 동생 관계가 아니다. 무슨 관계가 아니다? 이건 동생 관계가 아니고 대신 영수증 써주는 거. 뭐? 돈 받았다는 영수증 교부하고 뭐예요? 이 돈 10억 갚는 것은 무슨 관계다 이거는? 동생 관계다. 그러니까 설령 네가 뭐 받지 않아도 차용증 돌려받지 않아도 돈 받았다는 영수증 받으면 충분한 거니까 돈을 뭐하라? 갚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거하고 그 4번의 1번하고 그 위에 9번 있죠. 위에 9번 밑에 1번하고 이렇게 반대 표시하면 돼. 뭐하고 뭐? 거기 변제와 영수증 무슨 관계? 그건 당연히 동생 관계죠. 그러니까 영수증으로 충분히 하는 거니까 설령 뭐가 없어도 차용증 없어도 돈은 갚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비교되겠죠? 다음 두 번째는 근저당권 실현 경매가 무효가 됐습니다. 자, 기껏해서 보세요. 채권자가 누구 부동산을 갖다가 예? 채무자, 이 채권자는 누구냐면 근저당권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권자? 근저당권 갖고 있는 사람이죠. 채무자 부동산을 뭐로 집어넣어서 경매해서 누가 나타났어요? 경매 나타나가지고 대금을 다 완납하고 가서 뭐 했는데 예? 경락이 나서 뭐 한 거예요? 등기했단 얘기예요. 근데 세상에 뭐가 무효라고요? 뭐가 무효가 돼서 이게 무효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매가 무효가 되면 다 원위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채권자는 여기서 돈 뭐 해갖고 배당 받아갖고 예? 이 경락이는 등기까지 했는데 그러면 경락이는 등기 말소를 누구한테 해줘야 됩니까? 경락이는 등기 말소를 누구한테 해줍니까? 이 사람은 말소를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채무자한테 해야 되죠. 상대방이. 그쵸? 다음 배당 받아간 누구는? 배당 받아간 채권자는 돈을 누구한테 돌려줘야 돼요? 네? 이 사람한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사람한테. 그죠? 그러면 상대방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따라서 무슨 관계 아니다? 동생 관계 아니다. 제목부터 읽어보세요.
뭐 보세요.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가 돼서 채권자가 자 보세요. 채권자 여기도 이 사람이죠. 이 사람이 누구한테 낙찰자에 대해서 부담하는 배당금 반환 채무 이거 하고 그다음 낙찰자 경락인이 채무 부담한 수익권 이전 등기 말소 사람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따라서 무슨 관계 아니다. 동시행관계로 볼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다음 페이지 넘기시고요. 세 번째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 명령 조심하세요. 무슨 명령이요? 임차권 등기 명령입니다. 무슨 명령이요? 임차권 등기 명령이 뭘까요? 자, 주택임대차에서 무슨 대차? 주택임대차에서 계약기간이 만료가 됐다. 만료가 되면 주인은 뭘 줘야 되고 주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되고 그죠? 자, 을은 목적물 뭐 해야 돼요? 반환. 무슨 관계죠? 무슨 관계? 이것도 변제기, 이것도 변제기입니다. 무슨 관계다? 동시 이행 관계입니다. 근데 을이 지금 당장 어디론가 이사를 가야 되는 그런 피치 못할 사정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동생 관계니까 을은 얘가 뭐 줄 때까지 보증금 줄 때까지 목적물 못 주겠다라고 항변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을이 이사를 만약에 뭐 한다면 이사를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사를 가게 되면 점유가 상실되잖아요. 그러면 상실되는 순간 을이 기존에 갖고 있던 대항력, 예? 확정 일자 이거 다 날아갑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사 가기 전에 기존의 대항력 확정 일자를 그대로 뭐 인정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을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합니다. 뭐 신청한다고요?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서 임차권 등기를 뭐 해서 신청한 겁니다. 신청해서 뭐 당하지 않고 기각당하지 않고 임차권 등기 이걸 뭐 했다? 등기를 정리해 놓은 거예요. 무슨 명령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이 임차권 등기를 해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을이 뭐 한 거예요? 이사 갔죠. 그죠? 자, 이사 간 다음에 을이 갑한테 전화합니다. 뭐 주시오 빨리? 보증금 주시오. 했더니 갑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하고? 보증금 뭐하고? 반환하고 이 임차권 등기 이거 뭐야? 말소를 같이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같이 해서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누가? 갑이. 근데 법원에 갔더니 판사가 뭐라고 그래요? 이 두 가지는 무슨 관계가 아니다. 이건 동시행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아닌지 아세요? 관계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뭐 하는 순간부터 이사를 딱 가는 순간부터 목적을 반환했잖아요. 그럼 갑은 벌써 뭐에 빠진 거예요? 벌써 이행 지체에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무슨 관계가 아니에요. 동시행가 아니죠. 그러면 이게 변제기고요. 이건 무슨 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갑은 무슨 자예요? 이 사람은 선이행 의무자예요. 보증금을 먼저 돌려줄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럼 제목 조심할 게 뭐예요? 임차권 등기 명령. 까먹으면 안 돼요. 임차권 등기가 아니고 뭐다?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이 제목을 까먹으면 안 돼요. 이건 주택 임대차 하고 또 어디도 있어요? 상가 건물 임대차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세 가지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항변권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것들이야. 자, 그 다음에 479페이지 위험부담 아까 있었죠? 위험부담 옆에 반대말이 뭐죠? 또 침묵하시네. 그래요. 언젠간 말씀하시겠지. 자, 그럼 아까 얘기했습니다. 무슨 계약이죠? 정리할게요. 쌍무 계약의 두 가지가 뭐야?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뭐였습니까? 동시 이행하고 뭐가 있었어요? 동시하고 뭐가 있었어요? 네, 위, 험, 부담 있었죠? 쌍무계약에 동시 이행하고 뭐하고? 무슨 부담? 위험 부담 이거 하고 무슨 무리행해? 채무를 서로 이행해야 되겠죠? 이행하지 않은 두 가지가 뭐야? 이행하지 못하는 두 가지가 하나는 뭐고요? 이행, 지체란 말하고 뭐하고? 이행, 불능하고 한 세트로 놓을 것. 그죠? 쌍무계약의 동시 이행은 채무불이행에 뭐하고 연관이 있다? 기억나세요? 항변권, 그 자체, 이행, 지체, 책임, 면제. 딱 쌍무계약의 위험부담은 이행불능과 연관이 있죠. 그러면 이행불능은 뭐죠? 이행불능은 기억나요? 매도인불, 매수인불, 제3자불 같이 한 세트입니다. 이렇게 묶어서 벽에다 써놓고 생각하십니다. 전제를 다 뭡니까? 제가 깔고 들어가는 겁니다. 네, 위험부담 아까 설명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의 효력 중에서 482페이지 갑니다. 제목이 제3자를 위한 계약. 뭐를 위한 계약? 자, 생명보험 드는 것도 제3자를 위한 계약. 피자집 가서 피자 10판을 주문하고 이 피자를 몇 동 몇 호에 갖다 주세요 요구하는 것도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제목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되어 있죠. 네, 그러면 간단합니다. 갑하고 을하고 뭘 맺는데 계약을 맺는데 이 계약서 안에 자 갑이 파는 거예요. 그럼 보통은 대금은 누가 누구한테 줘야 됩니까? 원래가 을이 갑한테 주는 게 맞죠? 그죠? 근데 갑이 을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안하지만 돈을 나한테 주지 말고 좀 병한테 좀 줄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을이 알았다. 그럼 뭐죠? 보통 계약에다가 이런 제3자 약관 추가된 것을 뭐라 한다? 제3자로 한 계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계약 당사자는 지금 누구하고 누구예요? 여기서 을하고 갑이죠. 그러면 여기서 을은 이 갑과의 이 계약에 혹시 뭐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를 그대로 갖고 들어와서 이 병한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항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항변할 수가 있겠죠. 갑이 목적물 안 주면 을은 갑한테 항변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얘한테 와서 항변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을은 어디에 문제가 있어도 이 갑병 예를 들면 뭐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혹시 여기에 뭐가 있어도 문제가 있다 한들 관여할 바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그들의 문제죠. 그래서 갑병 문제 가지고 병한테는 뭐라 항변한다는 것은 논리가 안 맞는다. 항변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저 갑을 관계를 기본 관계란 말을 써주고 무슨 관계요? 이게 기본 관계거든요. 이게 기본, 기초. 이 기본 관계를 하고 요 갑병 관계는 대가 관계다 이런 말을 써줍니다. 무슨 관계요? 따라서 을은 갑과의 문제 대신에 을은 갑과의 기본 관계 문제 가지고 항변할 수 있고 을은 갑병 대가 관계 문제 가지고는 항변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요걸 전제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갑은 요청한 자다. 그래서 요약자. 그죠? 을은 알겠습니다. 라고 허락한 사람은 무슨 자? 낙약자. 병은 수익받는 자다 해서 무슨 자다? 수익자. 뭐다? 제3자다 명칭만 집어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482페이지 539조 제3자를 위한 계약 1항 계약에 의해서 당사자 일방이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 제3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두 번째 항 전항 경우에 제3자 권리는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계약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할 때 생긴다. 네, 그럼 여기 의에 보시면 2번 체킹하시면 나와요. 제3자간 계약은 보통 계약 내용 중 제3자에게 권리를 취득시킨다는 내용 조항 제3자 약관을 삽입한 것에 그 특색이 있다. 자, 그거 하나 체킹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로 2번 체킹 제3자사의 법률관계 유약자, 낙약자, 갑을 관계가 무슨 관계? 기본관계 또는 무슨 관계? 보상관계다. 그런 얘기고요. 다음 유약자하고 제3자 관계 있죠? 요걸 뭐라 한다? 대가관계, 출현관계, 원인관계. 뭔가 원인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자고 했겠죠. 그죠? 출현 또는 뭐다? 대가관계. 즉 유약자가 자기가 취득할 권리를 제3자에게 귀속하게 되는 원인 내지 이유관계를 말합니다. 두 가지 관계만 기억하시면 돼. 기본관계와 무슨 관계? 대가관계. 자, 그래서 이 기본관계, 대가관계 가지고 우측에 483페이지 있습니까? 몇 페이지요? 483페이지에 그 판례 있을 거예요. 이것도 읽고 또 한번 읽어보세요. 483페이지 판례. 자,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바로 들어갑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 체결 원인이 된 유약자 제3자 이거죠. 갑병 무슨 관계? 대가 관계 효력은 우에 대한 이 갑을 제3자를 위한 계약 자체는 물론 그에 대한 유약자, 낙약자세의 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관계는 여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낙약자는 무슨 자는? 낙약자, 을은 유약자,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요거죠. 항변으로 누구한테? 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또 요청한 누구도 갑도 대가관계의 부존재나 불효력상실 이후로 자신의 기본관계에 기인한 누구한테? 낙약자한테 채무 이행을 뭐 할 수 없다?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관계는 이 대가관계는 이 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판례를 꼭 좀 기억해 두세요. 자, 조심하시고요. 자,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자, 거기 485페이지 3번 수익의사표시 이후의 제3자의 지위입니다. 제3자가 수익의사표시하게 되면 자신의 권리가 발생했기 때문에 기억 A 체킹. 가끔 나오죠. 제3자가 수익의사표시한 후 계약 당사자가 이를 변경 또는 뭐하지 못한다. 소멸시키지 못한다는 것. 그 다음 니은의 B번 체킹. 니은의 B번. 따라서 제3자라는 계약 당사자 아닌 수익자는 계약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하는 원상회복 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즉 갑과 을의 계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는 병은 여기에 올라가서 해제권 행사할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수익만 받는 거지 여기 들어가서 당사자로서 해제, 취소 이런 거 행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다음 넘기시고요. 자, 486페이지. 자, 기억 낙약자의 무슨 권? 항변권. 그래서 A하고 B를 체킹하세요. 낙약자 을의 항변권. A. 낙약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계약 이익을 받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즉 낙약자는 제3자에게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나 그 계약의 보상관계에서 기인하는 유약자에 대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거죠. 을은 갑과의 문제를 가지고 수익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B. 그러나 낙약자는 유학자, 수익자. 을은 갑병, 대가 관계의 항변으로 수익자에게는 뭐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충학습. 보충학습 제목이 뭐예요? 낙약자 체불로 인한 요약자와 수익자의 지위입니다. 자, 1번의 수익자 지위. 1. 제3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수익자는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제3자는 낙약자 체불이 있는 경우 요약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있어서 낙약자에게 자기가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수익자는 뭐는 안 되지만 해제할 수가 없다고 돼 있죠. 됐습니까? 다음 2번입니다. 누구 지위요? 요약자의 지위입니다. 무슨 지위요? 제3자의 권리가 확정된 이후에도 요약자는 낙약자에게 체불을 위한 제3자 동의 없이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는 거. 네, 저 혼자만 떠들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해볼게요. 낙약자의 뭐가 있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을이 이행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약자께서 해제를 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러면 계약을 뭐하고? 해제. 이 제 속에 무슨 말이 있을까? 제. 네. 제가 놓고 원상회복 들어간다는 거예요. 원상회복 청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수익자는 어쨌든 해제가 안 돼도 수익을 얻어야 되고요. 해제가 돼도 수익 얻어야 되겠죠. 그럼 결국 손해배상으로 수익 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자는 무슨 배상 청구할 수 있다? 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거기 판례가. 유학자는 계약을 뭐해서 해지해서 원상회복 청구하고요. 수익자는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한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그럼 이것도 그냥 넘길 수가 없죠. 설명 드릴게요. 잘 보세요. 요약자 있습니까? 요약자? 네. 확대해 볼게요. 요약자 확대할게요. 원상회복 확대할게요. 원상회복 확대할게요. 이렇게. 네. 수익자 확대하겠습니다. 수익자 확대합니다. 확대합니다. 그죠? 손해배상 확대합니다. 손해배상 확대합니다. 보여요, 이게? 보입니까? 이거 뭐야? 동그라미, 동그라미, 숏, 숏. 그럼 뭐죠? 이거네, 이거. 그죠? 요약자 해제 원상회복, 수익자 손해배상. 아까 또 이런 거 뭐였어? 내 안에 너 있다. 이게 뭐 이거 있었잖아요. 이거. 쌍무 계약은 전부 다 무슨 계약인데? 유상인데 유상은 쌍무하면 틀렸다 그랬죠. 이게 기억하세요. 요약자 해제 원상회복, 수익자 손해배상. 네, 저거라도 들고 와서 답 맞힐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네, 거기까지가 제 3자를 위한 계약이었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